주식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어떤 종목에 특정 급락이 생기면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짜. 이야기죠. 그런 데서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수가 되는 거고 네. 사라져간 사람들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는 안 남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고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네, 그냥 고수 고수죠. 느낌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찰리 먼거. 알리바바 주식을 857억 원 갖고 있대요. 최근에 2배를 늘렸다. 네. 그 중국에서 알리바바 규제하는 걸로 해서 막 폭락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샀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아. 네. 맞죠? 너무 좋아. 이분이 그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네. 좋아라고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아니, 둘이 전화할 땐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두 분이서요? 네. 한국말로? 야, 땡큐다. 아, 땡큐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버크셔 해서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최근 몇 달 새 알리바바 주식 보유분을 2배로 늘렸다. 그렇죠. CNN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857억 원 정도를 갖고 있고, 지난 분기에 30만 주였는데 이번 분기에 60만 주로 물타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와. 근데 이분이 이제 98세시라고 하네요. 예. 네. 포스코도 하고 계시다 그러네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포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코프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뉴스를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네. 알리바바가. 네. 근데 저희 회사는 팔았거든요. 네. 알리바바를 판 게 아니라 중국 주식을 팔았어요. 재작년인가요? 그 중국 작년 초네요. 작년 초에 이제 중국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이런 규제가 있는 회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규제 산업. 네. 네, 네. 규제 산업이 아니었는데 규제 산업이 돼버린 거죠. 네.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저희가 이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금방 안 끝나요. 내가 이게 뭐 주식이 반토막 났으니까 싸겠죠. 네. 근데 그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이 뭐 버핏이나 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팔아도 돼, 이거를. 그죠. 배당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냥 이제 재밌어서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명예 정도 있는 거죠. 내가 98세인데 더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저나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부자가 네. 되려면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됩니다. 싼 걸 사서 비쌌을 때 팔고 다시 네. 또 싼 걸 사고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서는 네.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덜 하죠. 네. 웬만하면 이제 장기 투자하시라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비싸지면 판다.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시기도 땡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이슈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네. 보통은 몇 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아무리 싸도 네. 몇 년 후에 따따블을 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뭔가 매매할 주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2021년, 2022년에 좀 벌고 10억을 20억 만든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알리바바를 사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먼거 부회장님은 산 거죠. 더 샀죠. 바로 더블 다운.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먼거 부회장님이 98세잖아요. 네. 김현준 대표님은 이제 40세. 39세. 39세.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살 정도 더 네. 올렸는데. 네. 그러면 우리 나이로 먼거 부회장님은 100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100살이시겠죠, 이제. 그럼 우리 기다릴 수 있는 네. 인내심이라는 점에서 제가 이걸 참 유교 국가에서 이런 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물리적으로 네.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네. 전 고점을 회복하기 전에 그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회복하기 전에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부자니까 네네. 그냥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이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투자를 잘한 세계 1, 2위 하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랑 저는 반대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타도 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1, 2년 후에 만약에 알리바바가 다시 반등했다고 치고 네. 그때 과연 알리바바를 지금 산 사람과 멍거처럼 내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2021년에 벌고 2022년에 또 이거 샀다 팔았다 한 다음에 네. 한 사람과 수익률이 내가 높으면 좋겠지만 네. 알리바바가 높거나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교훈을 얻겠죠. 큰 네. 교훈을 얻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반대로 한 케이스가 네. 202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아. 버핏이 항공주랑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다 팔았어요. 팔았죠.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샀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거는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이 반대로 하는 케이스가 나와서 많이 이제 반성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맞을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아하. 그죠. 그러면 이 이슈가 대표님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상 가격이 아닌 경우에 사야 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라는 거는 네. 이것이 단기적으로 비정상 가격에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기간은 한 1년 미만? 한 6개월? 1년 미만 안에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펀더멘탈이 회복이 된다기보다도 네. 센티멘탈의 문제가 있을 때가 더 투자하기가 좋아요. 아. 지금 알리바바 같은 이 중국 주식들은 네.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실제로 해서 돈을 빼앗기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죠. 뭐 기부금도 내라. 네, 뭐 이거 네. 하지 마라. 자산 네. 팔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주식이나 이 기업이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거 싫어. 아 이거는 업종 좀 별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네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가가 좋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쌌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왜 쌌느냐? 사람들이 야 임플란트 그거 뭐 회계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얘네들 뭐 지배 구조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네네. 뭐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편견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사고가 터진 것은 그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네. 어떤 한 사람 또는 뭐 여러 사람의 범죄인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센티멘탈의 이슈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이러니까 뭐 안 될 거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도 안 됐어.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과거 에셋 우리가 만들면 네. 저는 이제 꼰대 소리 맨날 하는 거죠. 야, 그거 안 돼. 그거 옛날에 주가 안 올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실제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제 단 한순간의 변화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바로바로 일어나니까 그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저희가 그런 코너로 한다 그러면 자, 이 알리바바에 대한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방향적으로 하지만 이제 쌍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네. 그 정도의 변화입니다. 잘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뭐 이슈가 있나 봐요? 지금 이제 광주에 아파트 그 네. 붕괴된 사고. 그게 현대산업개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네. 한 몇 달 전인지 1년 전쯤에 네. 또 있었어요. 비슷한 게. 그래서 그때 버스 덮쳐가지고 많이 네.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것도 현대산업개발이었어요. 이거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펀더멘탈인지 문제가. 펀더멘탈인지를 분간하는 작업도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게 네. 저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그걸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네. 그걸 실제로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진 않아요. 네네. 그 하도급 업체들이 주로 하게 되죠. 네네. 이제 뭐 관리 감독의 문제는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고 네네. 다만 그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려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1992명의 네. 과거 S 사원분들께서 네.
나는 이제 아이파크 안 사. 혹시 무서우니까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면 현대산업개발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이파크의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힐스테이트에 비해서. 그런 것들로 이어진다면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센티멘탈인지 펀더멘탈인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드를 제가 네. 한번 드렸는데 워드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 하면 찰리 먼거의 말들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이게 최근에 출간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찰리 먼거의 말들. 네. words일 것 같은데 네. 그 찰리 먼거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가지고 현타를 맞은 상황에서 찰리 먼거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본인의 책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읽어본 거예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일부 대답이 여기에 좀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네, 먼거님의 전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기질이 중요하기도 하다. 성과를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공격성이라는 괴상한 조합이 필요하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점이다. 또 스스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해 큰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만이 가진 경쟁 우위를 깨달아야 한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찰리 먼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약간 성당 같은. 아, 그렇죠. 캐피탈리즘도 이즘이잖아요. 저희 하여튼 말 잘해요. 그 이제 밑에 두 단락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려면 이 알리바바의 그 매매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냐. 그리고 네가 이 분야를 정말 잘 알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리바바가 쉽게 얘기하면 아마 주피디님께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산업이죠.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하는 일이 이제 중국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어떤 소비자가 어떻게 했을 때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주피디님은 거기에 완전 전문가인 거고. 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일반인. 근데 아예 모르진 않죠. 왜냐면 나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고객으로서는 써보니까 뭐 쿠팡이 좋아, 네이버가 좋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먼거도 할아버지지만 아마 제 생각에 안 써봤어요. 아이디도 없어. 그래서 아이디도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아니. 아마존도 아이디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마존 아이디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일단 버핏은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아, 진짜요? 네, 스마트폰을. 최근에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쓴다고 알려져 있었고 번거도 굳이 비서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마존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위에가 재밌는 말인데 이 굿 인베스팅을 위해서는 이 이상한 조합 인내심과 공격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다. 그죠. 근데 먼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 먼거가 제가 투자를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했고 한 100배는 똑똑할 텐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아마 이 정책적인 이슈가 당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먼거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는 거지. 나는 인내심이 없고 상대적으로. 근데 또 하나는 이 어그레션이라고 돼 있는데 공격성. 이게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게 두 개가 상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얼마 샀다고요? 뭐 500억 샀다고요? 그만큼 그냥 확 뭉텅이로 지를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참다가. 참을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지. 나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지를 만한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투자하는데 매우 필요한 조합이고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상한 조합 중에 인내심과 공격성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원칙을 지키는 고집과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고집과 유연성. 고집이 정말 세야 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또 유연성도 있어야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고 유연성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원칙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뭔가 틀렸을 때 잘못 생각했어. 네. 예를 들면 지금 알리바바를 저는 알리바바 같은 주식들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뭔가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런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연성.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기해놓고는 다시 사는 게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공시도 안 하는 거예요. 공시를 너무 많이 사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레퓨테이션 때문에 발목을 잡히니까 어쨌든 이런 인내심과 공격성, 원칙을 지키는 마음과 유연함 네.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느냐가 이제 위에 나온 거죠. 기질이 중요하다고. 그런 지식보다도. 기질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의사결정이 과연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네.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찰리먼거가 알리바바 주식을 늘렸다. 이걸 따라 사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근데 찰리먼거가 맞을 확률이 높겠죠. 네. 찰리먼거. 규제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이 소비자의 이 마음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네. 돈을 계속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기 연차 보고서나 이런 데를 보면 네네. 뭐라는 식으로 되겠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국 사람들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 가서 구매하는 양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바뀌지 않았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저평가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리바바의 규제를 하는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에게 주어진 규제가 그 경쟁 업체를 못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내가 제2의 알리바바를 만들어 봐야겠다. 중국에서.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제 때문에. 시장이 막 커질 때는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반대로는 안 생기는데. 네. 근데 뭐 이거 굳이 이제 사족인데 알리바바는 그런 똑같은 신규 경쟁자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그 구매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왕홍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구매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알리바바의 이 구매액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중국은 그 변화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마트다, 뭐 네이버다, 쿠팡이다 이렇게 한 판 하고 나면 잘 안 바뀌는 속성을 갖고 있는 느낌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리바바가 점유율이 한 8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40%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사모를 만드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자사모를 만들고 수수료를 내느니 내가 자사모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거 뭐라 그러죠? 동영상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결제 플랫폼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중국 왕홍을 아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승전 스마트 스토어라고 중국에서 모든 크리에이터는 결국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붙인다. 네네네. 근데 그게 알리바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분 한번 초대해서 들어봐야겠네요. 그냥 전화해서 한국말 하나요?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활동을 해요. 중국말로? 네. 그래서 한 100만 명 모았어요. 지금 중국에서. 근데 뭐냐면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근데 중국어를 원래 잘했나 보죠? 중국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여기 나왔어야 될 약간 프로필인데요? 나왔었어요. 저희. 그렇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안 나오네.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저도. 이거다. 500만이셨네. 이분은. 500만입니다. 인스타 500만. 틱톡으로 돈 버는 방법.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500만이었는데, 그래서 도잉, 빌리빌리 그런 걸로 다 합쳐가지고
한 500만 정도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중국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게 알리바바 거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요즘에 안 쓰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렇죠. 그게 뭘로 바뀌었는지 네. 메가트렌드의 좀 사연 좀. 그거 바뀐 거 그거 막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회사야 막 이런 거 아니야? 대박. 아니 뭐 꼭 한국 회사 아니더라도 카페24 이런 데 상장 회사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뭐 외국 회사라도 사면 되니까. 그런 게 막 중국에 진출했다 막 네.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나중에 물어봐서 혹시 듣게 되면 여기에다가 기승전 타오바오 맞아 타오바오 맞아요. 이거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 방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리바바 광고 아니냐고. 알리바바 알리바바 쓰지 마세요. 알리바바 불이다. 됐죠? 네. 왜요? 아니 광고라고 생각하길래. 참. 예. 알리바바 네. 그 회장님이 여기 마윈 회장님. 네, 마윈 회장님 한번 오시면 마윈 회장님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 고개 바짝 숙이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